만나면 좋은 친구 MBC. (1950년 6월 25일) 새벽, 한 발의 총성과 함께 무너진 한반도의 평화.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에 한 줄기 희망이 피어난 곳은 제주도. 어리고 여리게만 보이던 여학생들이 나라를 위해 나섰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시끄러우니까 나도 가서 뭐 좀 이바지할 게 없나 싶어서 갔는데 꽃처럼 피어나야 할 나이. 연필과 책을 내려놓고 총을 든 제주의 여성들. 조국을 지키기 위해 전쟁 속으로 뛰어들기를 망설이지 않은 결연한 의지. 신병이 교육받는 거 쉬운 얘기는 아니죠. 잘 참아나갔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처음 여성의 몸으로 해병이 된 126명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해마다 9월 1일은 제주 해병들에게 특별한 날입니다. 해병대의 날. 제주 출신 해병대 3, 4기 대원들이 6.25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출항한 1950년 9월 1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당시 치열한 전투에 뛰어들었던 참전 용사들은 우리나라를 지켜낸 영웅, 진정한 군인의 상징과도 같은 용사들을 후배들은 열렬한 박수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환영의 열기 속에 당당히 정복을 입고 모습을 드러낸 여성 해병들. 선배님들께서 지켜냈던 대한민국 후배들이 더 안전하고 더 국민들이 생활에 영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더 강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병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 기도를 다하겠습니다. 제주도 해병대 참전 용사들이 더욱 존경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75년 전 전쟁의 포화 속에 뛰어들 당시에 어린 나이였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해병대 3, 4기 전우회장 해병대 4기 문상선입니다. 세상 물정도 모르는 까까머리와 단발머리 중학교에 다니던 어린 소년, 소녀들이 오로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하기 하겠다는 신념 하나로 해병대 자원 입대하여 짧은 훈련을 마치고 전선으로 출정했던 때가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용기. 요즘 젊은 해병들은 참전 용사들의 이야기가 전설 같기만 합니다. 참전하셨을 때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참전하셨을 때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참 17살. 17살? 그동안 꾸준히 행사에 참여하며 여성 해병대의 활동을 알려온 현애순, 현희선 씨. 홀로 사복을 입은 채 참석한 강윤심 씨는 올해 처음으로 행사의 모습을 드러낸 탓인지 어색한 모습입니다. 할머니, 제주도에 언제 오셨어요? 한 3년 있나요? 며칠 전에 오셨구나. 아니, 어디서 오셨어요? 경기도 문산에서. 원래 제주도 출신 아니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 몇 살 때 육지로 가신 거예요? 결혼은 이쪽으로 했으니까. 그렇구나. 육지 남자 만났어요? 어떻게? 그동안 군인이었던 남편 뒷바라지에 아들, 딸, 4남매를 키우느라 자신은 드러내지 않은 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기억은 아직 생생하게 남아있는데요. 부산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따라 제주도로 이주한 강윤심 씨.
일제 치하에서 온갖 수탈에 시달리던 제주였지만 끈끈한 정으로 이어진 이웃들과 부모님 덕분에 구김살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제주도 한림 분이에요. 우리 어머니 개성 분인데 그 당시에 한글 한자 다 알고 계셨던 분이세요. 어머니는. 배움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신 부모님 덕분에 학교에도 다녔습니다. 제주 어려서 들어갔겠죠. 잘 기억 없어요 지금. 네. 국민학교도 거기 국민학교예요. 성적표에 가득한 갑이라는 한자. 첫 번째를 뜻하는 글자로 강윤심 씨의 뛰어난 성적을 말해주는데요. 중학교 때는 1년 월반을 할 정도로 우수한 학생이었습니다. 공부는 상위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는 괜찮게 했었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마을마다 국민학교와 중학교가 설립됐습니다. 일제 암흑기에 배우지 못한 한과 쓰라림을 겪은 제주도민들은 어려운 살림에도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며 교육열을 불태웠습니다. 그러나 1948년에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맙니다. 해방 직후만 해도 좀 복잡하고 정신없었지만 그래도 새로운 국가가 생기는 거고 독립되는 거니까 희망이 있었는데 문제는 4.3이 터지면서 3만 명 이상이 죽어갔던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건 아마 그 당시에 제주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 누구도 상상도 못했던 참혹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공식 집계 15,000명이 희생된 제주도 최대의 비극 제주 4.3 사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주민들이 처참하게 희생당했습니다. 그때 4.3 사건 진압 과정에서 그 초토화 작전이라는 것이 유행됐어요. 제주 사람은 전부 다 빨갱이다. 씨를 말려버려야 된다 하는 이런 것이 빙 돌았어요. 저희도 이제. 저도 경찰에 잡혀갔었어요. 해방 후 혼란 속에서 일어난 비극. 분단 반대와 억압 속에서 민간인이 희생된 제주 4.3 사건으로 제주도는 혼돈에 빠졌지만 강윤심 씨는 교사를 양성하는 교원 양성소에서 교육을 받고 17에 자신이 꿈꾸던 교사가 됐습니다. 글쎄 좀 아마 성교했었겠죠. 교사 노릇하고 서울국민학교 있을 때 교사 자격증을 받았던 것 같아요. 거기 근무하면서. 강윤심 씨가 서기국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1950년. 또 한 번 한반도에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미국과 소련의 이념 대립이 극에 달하며 벌어진 6.25 전쟁. (6월 28일) 아침 침공이 시작된 지 3일 만에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완전히 침략군의 손에 떨어졌다. 그 당시에 제가 제주시에 있는 오현중학교 학도혹단 문화선전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기만 하더라도 그 제주도가 개엄령하에 있었어요. 4.3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북국민학교 거기서 하루는 시국 보고회가 있다 해가지고 한쪽 가서 서서 여기 참모장이 시국 정황 보고하는 거를 들었어요. 이거는 어디 국지전쟁이 아니고 전역 383 전역에 이제 거쳐서 쳐들고 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니까 이거 심각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기습 남침으로 단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점령하고 한 달 만에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온 북한군. 영남 일부와 제주도를 제외한 땅을 빼앗기자 우리 국군과 연합군은 240km에 이르는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고 치열한 방어전을 펼쳤습니다. 그 사이 계속 남쪽으로 밀려내려온 피난민들이 제주도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제주도 사람들한테 워낙 컸던 건 4.3의 충격이었으니까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6.25가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육지에서는 뭐 부산으로까지 수도가 밀려왔다가 제주도로 온다는 설도 있었고. 언제 제주도까지 점령당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에 제주도 청년들은 물론 어린 학생들까지 전장에 나갈 것을 결의했습니다. 해병 4기로 6.25 전쟁에 참전한 문상선 씨. 역사에 기록될 만큼 큰 전투 현장에 있었던 그는 당시 대정중학교의 학생 신분이었습니다. 농업중학교에서 오현중학교나 제주중에서 혈서 지원을 해가지고 군대에 간다고 해서 매스컴 이제 방송이나 신문에 나고 하니까 남도 가는데 우리도 가야지 그런 생각을 가졌고. 들불처럼 일어난 제주도 학생들의 해병대 지원. 지원자들의 이름이 신문에까지 실리며 그 기세는 한층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창단 초기의 해병대 인원은 약 300명. 그러나 6.25 전쟁 당시 제주도 전역의 학생들이 지원하며 3, 4기의 숫자만 3,000명에 달했습니다. 학교에서 처음에 선생님이 와가지고 군대 갈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니까 결국은 한 거반이 반수 정도 들었어요. 들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백지를 갖다 주면서 지원서를 쓰고 싶은 사람은 쓰라. 강제는 아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군에 입대하게 해서 한번 싸워보겠다고 그래서 지원서를 썼어요. 대정중학교에서 여정 해병이 5사람이 갔습니다. (6.25) 전쟁 동안 310명의 학생이 참전한 대정중학교에는 그들의 뜻을 그리기 위한 추모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비에는 참전 용사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요. 그 속엔 여학생들의 이름도 있습니다. 제주도 출신의 6.25 참전 용사 약 350명을 만나 기록하고 14권의 책으로 엮은 정수현 작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해병들의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참 우리 이 제주도 여성이 자랑거리입니다. 그 전부터 간로장교나 항공장교들은 양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부터 그 선각자들이 했는데 그 소위 이용군이라고 하는 보병, 이용군이라고 하는 그 여자 군인은 제주도가 이게 처음이죠. 10대의 어린 나이에 해병이 된 이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지금은 고인이 된 해병 4기 안보아 씨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예, 그때 이제 갔다 오신 다음에. 그러면 갔다 오시는 거 해가 몇 살 때였나요? 가서 중3 때니까 그 어머니 사진은 아마 20대 사진을 봐서는 20대 중반 정도. 대정중학교 3학년 17살의 여중생이었던 안보아 씨. 병력 증강이 시급했던 해병대는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학도병을 모집했고 여학생들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 학생들을 쭉 세워놓고 지금 너희들이 지금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바로 군차를 태워서 훈련소로 갔다 그러더라고요. 여성 해병이었던 어머니를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하는 김원범 씨.
어머니 이순선 씨는 해병대 모집 공고를 보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 의지로 스스로 해병대에 지원했습니다. 굉장히 씩씩하시고 이렇게 용감하셔요. 일 출신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끼리 막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어머니 만약 제주도가 아니고 뭐 함경도나 만주에 태어나셨으면 이렇게 독립운동 막 그 말 달리고 말 타면서 뭐 독립운동 했을 거다. 그런 얘기들도 하면서 웃고 그랬었어요. 군인인 남편과 결혼한 이순선 씨. 군인 부부의 마음가짐은 결혼 선서문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그 부모님이 결혼하셨을 때, 결혼하시 직전에 그 선서문을 직접 쓰신 거거든요. 우리는 흔히 결혼 때 선서하면은 뭐 당신을 일평생 사랑하고 뭐 이런 걸 쓸 것 같은데, 우리는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고 뭐 이런 얘기가 너무 재미있어요. 태어나 보니 나라가 없었고 광복이 되니 나라가 갈라져 서로 총을 겨누는 상황. 이순선 씨와 여성 해병들은 벼랑 끝에 놓인 나라를 구하기 위해 나선 겁니다. 그 당시 사회상은 잘 모르겠지만 어머님은 능히 그러실 분이고, 아마 뭐 전쟁 터졌는데 그냥 조용히 집에서 집안일 하실 분이 아니셔요. 1950년 16살로 여성 해병대 중 가장 나이가 어렸던 고순덕 씨. 천방지축 말괄량이로 학교와 마을을 누비던 철없는 소녀였지만 여성 해병대원이 되었죠. 여중학교 와가지고 쭉 한 줄로 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도 컸어요. 제가 가운데 가니까 나 때문에 막아줘도 뒤에 안 보인다고 뒤로 가라 해서 뒤로 가는 거야. 도망가는지 알고 잡아온 것이 일본으로 앞에 세워서. 그런 것이 그래, 그것이 재검상 거를 몰랐어. 126명의 여성 해병대원들은 대다수가 10대의 소녀였지만 강윤심 씨와 같은 젊은 여교사들도 있었습니다. 여해병 명단이 따로 있긴 한데 전사자가 엄청 많네요. 아시는 분 한번 찝어보세요. 당시만 하는 건가? 당연히 누군지 모르겠고. 강기라, 강계화, 강금선 이런 분들 잘 아세요? 한번 찝어보세요. 국민학교 동창. 네. 기억하시는구나. 네. 이거는 아마 1년 후배 대의 같아요. 강정자. 예. 문일순이는 제주 아마 여고 나왔는데 동창은 아니에요. 유명합니다, 문일순 씨. 예. 그 군인들 군복 바지 수선해주고. 그래요. 예, 아주 유명합니다. 얘는 제주시에 사는 예, 애고. 돌아가셨는데. 갔어요? 예. 아주 유명합니다. 이분. 세월과 함께 쓰러져간 여성 해병대원들. 그러나 그들의 삶은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50년 8월 31일 날 입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로 대상이 된 분은 엘리트 여성들입니다. 제주도에서. 그러니까 그 면면을 보면은 그때는 읍인데 제주읍에서 그 안과 의사를 하던 신영이라는 분, 의사 선생님도 이제 의용으로 가는 거예요. 또 서귀중학교 선생님 하시던 여선생입니다. 이순덕 선생님도 그때 가셨고. 복무기간 약 4년 5개월로 여성 해병대 중 가장 오랫동안 군 생활을 한 이순덕 씨. 제주도에 가셔서 엄마 일하셨잖아. 그렇지. 어디서 일하셨어? 무슨 일 하셨어? 서귀포에서 했어. 서귀포에서 무슨 일 하셨어? 선생님 안 하셨어? 아이들 중학교 선생님 안 하셨어? 그래. 아이들 가리키러 중학교 여자애들 가리키러 가신 거지? 그럼. 올해 98세의 나이로 하루하루 사라져가는 기억이 안타까운 이순덕 씨. 이건 어디야? 서기 농업중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다 제자들과 함께 입대했던 사실도, 야전병원에서 부상자들을 치료했던 일들도 희미해져 가지만 여성 해병대에 입대했던 이유만은 또렷이 기억합니다.
왜 어떻게 하다가 군대 가게 됐냐고. 어떻게 해서 해병대에 입대했어? 6.25가 일어나. 6.25 일어나서. 예. 엄마가 자원한 거야? 아니면은 징집된 거야? 하여튼 나 오로지 나는 나라를 언제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언제나 나라에서 사는 것이 내 희망이고 그때는 마음대로 할 수는 없었어. 마음대로 할 수 없었어. 6.25 전쟁이 일어난 직후 우리나라의 전세가 불리한 상황에 놓이자 해병대는 신문 등을 통해 젊은 청년들의 지원을 독려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입대를 희망하는 여성들의 지원이 빗발쳤는데요. 해병대 요원 모집이 전개되자 제주도의 청년들은 앞을 다투어 해병대에 지원하였으며 여학생과 젊은 여성들도 입대 의사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모집 과정에서 신현준 해병대 사령관은 여성들의 구국 의지는 이해하지만 험한 훈련 때문에 여성의 입대를 만류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같은 보고가 지속되자 일선의 남성 해병들을 대신하여 후방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해병대 운영에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해병대 제4기로 입대를 허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주도의 소년, 소녀들과 젊은이들이 전장에 나가겠다는 의지를 불태우자 마을마다 수십 명의 해병대원들이 탄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십시일반 모아서 잔치를 베풀어주고 꼭 살아 돌아오라는 의미를 담아 흰 천에 글귀를 써주기도 했습니다. 전장에 나가는 학생들은 출정 기념 사진을 찍기도 했는데요. 제주 여중 3학년 학생들은 해병으로 입대하기 전에 이 사진을 남겼습니다. 진짜 우리 아버지 많이 울었어. 그냥 보니까 눈이 우리 아버지 눈은 유독히 큰 양반인데 눈이 이렇게 붙어버렸어. 나라를 위해 결연히 일어난 어린 학생들. 그러나 자식을 사지로 보내야 하는 부모님들의 애끓는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죠. 하지만 그날은 오고 말았습니다. 1950년 8월 31일 교사 20여 명과 여중생 2, 3학년으로 구성된 해병대 4기 여군 126명은 제주 북국민학교에 집결해 입대식을 하고 배를 타기 위해 부두로 향했죠. 여기 그 당시에는 이런 건물도 없었습니다. 여기가 동축강이라고 해가지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배를 탔습니다. 예전. 그냥 내려오면은 이쪽으로 내려오면은 가까운데 그 당시에는 저기서 일부러 군가 부르면서 저 동문통 큰 길로 나가서 동문 로타리를 돌아가지고 이제 군가 부르면서 나왔어요. 마침내 9월 1일 출정을 위해 모인 1,500여 명의 남녀 해병대원들과 그들을 배웅하기 위해 모여든 가족들로 인산인해를 이룬 제주함. 이별의 슬픔에 흘린 눈물은 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손 흔들었어. 안 울고? 안 울고. 갈 때도 손 흔들어. 서재들은 보면 막 울고 있어. 이렇게 보면. 왜 우는가 했어. 배 타고 가는데 왜 저렇게 우는가. 남자들도 보니까 저쪽 배에서 보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울고 막 이런 거부터 막 울고 막 그래. 왜 저렇게 우는가 했지. 우리는 이제 15살 뭐 알겠어. 아이고. 고향과 가족을 뒤로 한 채 해군 함정을 타고 떠난 해병대 4기. 그들 앞엔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제주 해병대의 날을 맞아 참전 용사들이 뜻깊은 장소를 찾았습니다.
몇 년 전 얘기잖아. 여기가 그때 훈련받던 그 장소래요. 6.25 전쟁 중에 육군 제1훈련소가 자리 잡았던 서귀포시 대정읍. 지금 그 자리에는 훈련병들이 이용했던 시설들이 남아있어 당시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한켠에 마련된 전시관에는 해병대 3, 4기의 탄생 배경과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전쟁 당시 입었던 낡은 전투복 등 제주 출신 해병대 3, 4기생들이 실제 사용했던 전투용품과 당시 찍었던 사진들은 참전 용사들이 기꺼이 기증한 것들입니다. 여기 저 죽으시던 데네. 어디? 여기 흙바닥에 지푸러기에 깔린 내부 안에서 훈련에 지친 피곤한 몸을 목침 하나에 뉘우며 고향에 계신 부모 형제를 그리워하다. 여기가 지친 공간지. 예. 옛날 생각해서 이거 만들어놨는 거. 그러게 여기 기억나세요? 이거 옛날 생각. 옛날에 훈련 받을 때 뭐 생리도 안 하고 생리도 다 끊겼다면서. 우리는 여기서 안 하고 진해 저기에서 가지고. 훈련을 진해에서 받으신 거예요? 여기 제주도에서 받은 게 아니라 진해에서. 신병교육대에서 받았어. 9월 1일 해병대 4기를 싣고 출발한 배는 이튿날 경남 진해항에 도착했습니다. 특별중대로 배속되어 해군 신병훈련소로 들어간 여성 해병대. 나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남성 군인들과 똑같은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우리 5시만 되면 진해 통제부에서 신장로가 나와서 하나 둘 하고 뛰면은 그 어머니들이 잠을 못 자고 5시에 딱 일어나 다 구경하고 있어. 그렇게 훈련받았어. 훈련 기간 약 40일 동안 자신의 키만큼이나 긴 M1 소총과 칼빈 소총으로 무장하고 포복, 총검술, 사격 등 혹독한 기초 군사 훈련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이 산에서 저 산에 동골하게 여기다 붙여놔요. 이 산에 저 산에다 붙여놓으면은 여기 이 산에서 저 산을 쏘아서 그걸 가운데가 딱 맞아야 합격이에요. 산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총대를 딱 머리판을 대고 생각해봐. 길다만 총대를 쫙 밀어서 이렇게 하면서 탁 엎져서 이렇게 엎져서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올라가면서 미끄러서 탁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다친 거야. 이거 그때 깨진 거요. 훈련 받으면서 어린 나이에 이거 그냥 툭툭 붙고 걷질 못하겠더라고. 훈련을 끝내고 마침내 군인으로 거듭난 여성 해병들. 이렇게 제주도의 어린 학생들까지 전장으로 나가야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쟁의 판도를 뒤바꿀 거대한 작전 때문이었습니다. 해군은 유엔군 제7함대 사령관 스트로볼 중장 지휘하에 미 해병대 제1사단, 육군 1사단, 육군 공격부대와 해군 총참모장 손원일 소장이 지휘하는 해병대 합동작전으로 부산 부두를 극비밀리 출발해 용약 장도에 올랐다. 부산에서 제주 바다를 거쳐가지고 올라갔어요. 3일쯤 타니까 이제 해병대 사령관이 함선에서 훈시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가는 곳은 월미도 인천 앞바다가 멀지 않아서 닥칠 것이고 거기에서 인천 상륙을 하게 된다. 이제 그런 말을 거기서 처음 들었어요.
작전명 크로마이트. 1950년 9월 15일 유엔군 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의 주도로 군인 7만 5천여 명과 260척의 함정이 투입된 인천 상륙작전. 인천 월미도에 상륙해 서울을 수복하고 북한군의 보급로를 차단해 전세를 역전시키는 중요한 계획이었습니다. 이 작전에는 최대한 많은 군인들이 필요했기에 해병대는 제주도에서 학생들을 모집해 투입한 것이죠. 인천 상륙작전 당시 배에 함께 올랐던 종군 기자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확률은 불가능에 가까운 5,000분의 1. 인천항까지 이르는 수로가 좁고 조수 간만의 차가 크기 때문에 공격이 쉽지 않고 적진 한가운데라 보급도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주 해병대와 육군, 미 해병대는 인천 상륙에 성공. 사선을 뚫고 서울로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방 서울 지구에서는 세 방면으로 완전히 서울을 포위한 유엔군과 아 해병대가 시시각각으로 도심지대로 포위망을 압축했다. 9월 20일 드디어 유엔군은 과감한 한강 투하 작전을 개시했다. 진영준 대령이 지휘하는 아 해병대는 서대문 방면으로, 유엔군 해병대는 이화대학 고지구, 서울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북한군과의 치열한 전투가 며칠 동안 이어지고 마침내 군은 광화문 내거리에서 합류해 감격의 손을 굳게 잡았다. 시가전 끝에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회복되고 중앙청 높이 태극기는 또다시 휘날리게 되었다. 국군은 서울 탈환과 동시에 낙동강 전선에서 총반격을 하며 북한군을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해병대 3, 4기가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으로 이끄는 동안 호된 훈련을 마친 여성 해병들. 이 중 약 70명은 진해에 있는 해군본부와 훈련소인 진해 통제부에 남아 후방 업무를 지원했습니다. 사람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생전 싫은 소리 안 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맨날 저기 용궁소령님이라고 현역소령님이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강정자였었고 고상금 선생이라고 우리 같은 국민학교 교사였었고, 근데 이 사람들 이름은 윤인순이었었나 얘가 강정자. 그러니까 해군본부이자고 고용과에서 처음부터 근무하고 거기서 한 번도 싫은 소리 안 듣고 거기서 제대한 거예요. 딴 데로 쫓겨날 수도 있잖아요, 잘못하면. 전황이 가장 치열했던 시기에 입대해 전투부대의 안정적 작전을 뒷받침하는 숨은 전사 역할을 한 여성 해병대. 그들은 총 대신 펜으로 싸운 해병이라 불렸습니다. 김성은 전 국방부 장관의 회고록에 따르면 창설 당시 미군이 철수한 상황이어서 해병대 관련 자료를 구하기 어려웠고 부대 편성이나 훈련 반복 등도 백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창설 당시 정확히 어느 나라 해병대를 참조하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 해병대는 6.25 전쟁 당시 미 해병대와 함께 작전을 수행하면서 발전하였고 미 해병대로부터 자문과 지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여성 해병대 역시 미국의 사례를 롤모델로 삼았는데요. Carefully selected, trained, and properly assigned them as replacements for men in shore establishments. Throughout the war, women were assigned to over 200 positions, including radio and telegraph operator, aerial gunnery instructor,
parachute rigger, and photographer. By the end of World War II, 85% of Marine Corps personnel assigned to headquarters were women. 6.25 전쟁 당시 여성 해병들은 신병 교육 수료 이후 해군 통제부와 해군 진해병원에 배치되었으며 행정, 선무 공장 및 정훈 활동, 보급 정비, 통신, 헌병, 간호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치열한 전투의 승리를 위해 후방에서 든든하게 지원해주는 여성 해병들. 명령, 보고, 지휘를 이어주고 전장의 신경망 역할을 수행하고 해군 본부와 주요 군사시설의 경비를 맡아 간첩 침투나 정보 유출 위험을 막아내기도 했습니다. 가장 많은 인원이 투입된 곳은 해군 병원 등 야전 병원. 간호장교나 의무병을 보조하며 환자를 돌보는 일이 가장 큰 임무였는데요. 부상자들과 전사자들이 물밀듯 밀려오는 상황에서 전쟁의 참혹함을 직접 마주해야 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거기서도 그 여자 그 어른들 모집해 와서 그 사람들 가르치라가 돼요. 그래서 3개월 가르치고 그 후에 이제 나는 평창부로 나가서 거기 보내기 위해서 가는데. 삼촌 월급을 얼마나 받으셨어요? 월급을 줘? 아이고. 밥 먹여준 것뿐이요. 밥 먹여줘. 그래도 그때는 그게 보람 있더라고. 그럼 엄마, 해군 본부에서는 무슨 일 하셨어? 진해 해군 본부에서 무슨 일 하셨어? 응. 해군 본부에서 무슨 일 하셨어? 입대 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해군 통제부 정훈 장교로 복무한 이순덕 씨. 그녀의 전장은 병사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전투에 지친 병사들을 독려하고 해병은 결코 후퇴하지 않는다는 신념을 심어주며 전투보다 더 치열하게 병사들의 마음을 지켰습니다. 이들 중 사병들은 1951년 7월 중순에 전원이 전역하였고 정전 협정 이후에 유일하게 남은 여군 장교 한 명은 1955년 1월까지 복무하고 전역하였습니다. 이들의 활동은 여군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여군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고 군내 여성 장교들의 진출도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엄마 제자 찾아왔잖아. 그때 기억나? 학교. 엄마 서귀포 중학교 가신 거 기억 안 나? 제가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제주도에 가서 식당을 들렸는데 식당 아주머니가 저희 어머니 보고 제주도에 오신 적 있으시냐 여쭤봤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냥 예전에 여기서 선생이었었다. 그리고 여기서 해병대 입대했다라고 하니까 그 주인 아주머니께서 동생이 바로 저희 어머니 제자였던 거고 그게 알게 돼서 그 친구들하고 전화를 해서 그 친구들이 저희 그 숙소에 오셨어요. 제자가 부둥켜 안고 저희는 그냥 했지만 저희 어머니를 굉장히 많이 찾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교사였던 이순덕 씨를 비롯해 제자들까지 총 232명이 해병대에 입대했던 서귀포 중학교. 책 대신 총을 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결연히 전쟁터로 나간 이들을 기리기 위한 기념비가 서 있습니다. 나이 신분을 떠나 나라를 지키려 했던 숭고한 마음은 오래도록 기억될 겁니다.
올해도 인천에서는 인천 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16개의 나라가 연합군을 파견한 국제전이었던 6.25 전쟁. 당시 우리나라를 위해 싸운 연합군을 비롯해 인천 상륙작전의 선봉에 섰던 해병대 3, 4기의 참전 용사들과 강윤심 씨도 참석했습니다. 사기로 입대가 사기. 사기입니다. 해병대 사기. 나도 사기인데. 아, 네. 이거. 네. 제주도. 네, 제주도. 어디 인천에 삽니까? 네? 인천에서 삽니까? 사는 거는 문산에 사셔요. 문산. 어디예요? 경기도 문산. 문산에? 예. 원래 고향이 어디입니까? 서귀포인데 서귀국민학교 근무하다가 거기서 이제 원래 고향이 서귀포예요. 예. 서귀국민학교에서 저는 근무하고 교사 하시다가 이제 그때 이제 참전하셔가지고요. 저희들은 서귀포는 옆에 남원인데. 아 그래요. 저 서귀국민학교 문산은 파주에 있는 아니에요? 예? 파주 가까운 데 아니에요? 문산이. 파주 문산이요. 예. 예. 뭐 가깝죠. 예. 전우들과 같은 옷과 모자를 쓰고 참전의 추억을 나누는 강윤심 씨. 그동안 마음 깊이 넣어두었던 그날의 기억들이 되살아나는데요. 참전 용사들에게 이 자리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청춘과 희생의 기억을 다 함께 공유하는 타임머신이 됩니다. 이제 90세를 넘긴 고령의 참전 용사들. 그들의 바람은 늘 같습니다. 자신들이 겪은 고통과 전후의 희생이 오래도록 기억되기를, 젊은 날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신변교육 받는데 신변교육 때 진해 가가지고 받았거든요. 진해 신변교육 때 가가지고 많이 힘들었던 그 기억은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참고 이겨 나갔었습니다. 예, 그걸 그냥 힘들다 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든지 극복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이겨 나갔던 것 같아요. 뭐 불평하고 부대 거기 그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한 적은 그런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해병대에서 겪은 고된 군 생활도 참혹했던 전쟁도 의연하게 버텨낸 강윤심 씨. 하지만 정복을 입고 처음으로 참석한 이곳에서는 긴장한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쟁의 주인공인 참전 용사들이 입장하는 순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신 인천 상륙작전 참전 용사분들께서 무대로 입장하시겠습니다. 한 분 한 분 호명할 때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75년 전 위험에 빠졌던 한반도의 운명을 뒤바꾼 해병대 3, 4기 참전 용사들. 숭고한 희생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자부심이 느껴지는 뜻깊은 순간입니다. 75년 전 이 땅에서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펼쳐진 용기와 희생의 역사를 기억하며 존경하는 참전 영웅 및 내외 기빈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은 한미 해군 해병대가 함께 참전한 최초의 연합 상륙작전이었으며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해낸 승리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고 여러분이 온몸으로 지켜내신 위대한 대한민국을 지켜나가며 국가와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눈앞에 재현되는 1950년 9월 15일의 인천 앞바다. 한반도에 명운이 걸린 중요한 작전의 과정과 승리를 다시 떠올릴 수 있었는데요. 참전 용사들은 숭고한 희생이 역사로 기록되어 계승되고 있음을 확인하며 긍지를 가슴에 새깁니다.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온 지 70년. 대한민국의 10대들에게 전쟁이란 단어는 생소한데요. 하지만 대정중학교 아이들은 해마다 6월 25일이면 나라를 위해 전쟁터로 나아간 선배들을 떠올립니다. 졸업하신 선배님들께서 그 6.25 참전하시면서 희생이 많이 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 대정중학교에서는 이제 학생회에서 학생들에게 잊지 않겠다는 의미로 여기 추모 메시지를 쓰고 있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족 상잔의 비극, 6.25 이후 이어져 온 평화의 시대. 우리가 기억하는 만큼 역사는 앞으로 걸어간다라는 말처럼 우리는 이 평화 위에서 그들을 꼭 기억해야 할 겁니다. 소년병의 이름은 별이 되었다. 바다는 말하지 않았네. 푸른 꽃들이 밖에 높이 총 들고 선지향 부두에서 바쁜 숨소리, 파도에 새겨놓은 까닭을 한 덩이 주먹밥 들모에 받아들고 그의 모슬포 바다는 스물둘 얼굴 끝내볼 수 없었네. 침묵한 역사가 가슴에 안고 슬픈 한라산 오름 뒤에 간직한 얼굴들. 엄마, 군대 간 게 잘하신 것 같아? 내가? 잘한 거지. 왜 잘한 거지? 어려지. 나라를 위해서 살아갔더니 그거지. 맞아. 나라 없는 미적이 제일 비참해. 1950년 바다를 건너 전쟁의 위협이 밀려오던 날, 해병이라는 이름을 단 소녀들. 연필을 내려놓고 배운 거수경례, 군복과 소총, 처음 겪는 고된 훈련. 그러나 책임은 바다보다 깊었고 용기는 나이보다 컸습니다. 한 번 해병, 영원한 해병. 시간은 흘러도 녹슬지 않은 뜨거운 심장. 오늘 우리는 숫자가 아닌 이름으로 그들을 불러봅니다.